그래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현금 상자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힌 그날의 만남 2시간 전 통일교 측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종이 상자엔 4-5개의 현금 뭉치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점심에 만났다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현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두 사람의 점심 약속을 앞두고 찍은 현금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세계본부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종이 상자엔 현금 뭉치 4-5개가 포장된 상태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점심 약속 장소인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입니다. 사진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1월 5일 만남이 있기 전 윤 전 본부장 부인이 현금 뭉치를 사진으로 찍은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현금 상자 사진을 찍은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 지난해 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이 2차례 한학자 총재를 만나 선물과 금일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일봉이 얼마인지 더 확인이 필요하나 평소 한 총재는 직원들에게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격려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 특검은 이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문자엔 대선 때 권 의원이 천정궁에서 2차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보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정궁은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건물로 한 총재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취재진은 윤영호 씨를 통해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윤 씨는 권 의원이 대선 직전 한 번, 대선 직후 한 번 찾아와 한 총재를 만났다고 문자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씨가 보낸 문자엔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만났을 당시 금품을 받아간 정황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고 보고한 겁니다. 여러 통일교 전현직 관계자들은 한 총재의 금일봉에 대해 내부 직원들을 격려할 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특검 조사에 앞서 자신은 결백하다며 각종 의혹을 부인한 권성동 의원은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여의도 중식당 1억 원 외에 총재의 선물과 금일봉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문자와 통일교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금품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씨는 매일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수의 보고서 파일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그 안엔 권 미팅, 권 의원, 권성동 대표 이렇게 권 의원을 지칭하는 글자가 최소 5번 등장합니다. 이어서 김지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만남 그리고 대선 지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매일 아침 올렸던 특별 보고 파일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보고 파일엔 권이라는 글자가 최소 5번 등장하는데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기 이틀 전인 2022년 1월 3일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올린 특별보고엔 권이라는 글자가 등장합니다. 대선을 한 달쯤 앞둔 1월 말과 2월 초에도 각각 권 미팅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선 이후인 4월 8일 이번엔 권 의원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날은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날입니다. 이어 7월 12일 보고서에도 권성동 대표란 단어가 나옵니다.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진 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그런 비공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권 의원 관련 보고를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챙긴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 의원을 상대로 한 총재와의 관계,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특검은 조만간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금 상자 사진, 상당히 결정적인 정황 증거 같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선을 2달가량 앞둔 시점입니다. 2022년 1월 5일이고요.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1억 원을 전달한 걸로 추정이 되는 날짜입니다. 예.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12시쯤에 점심 식사가 있었는데 이 만남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예. 윤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만나서 반가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고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저보다 1시간 반쯤 뒤에 한 번 더 나중에 분위기가 익으면 후보님과 총재님, 한학자 총재를 칭합니다. 한번 뵙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청탁을 하는 대화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이 중식당 만남 2시간 전에 그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윤 씨의 부인이 찍은 돈다발 사진까지 나온 겁니다. 예. 당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있었고요. 김철수 현 적십자사 회장도 동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당시에 돈이 오가는 걸 보거나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윤정로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김철수 회장과 나는 같이 좀 눈치껏 나와서 잠깐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을 단둘이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피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걸로 예. 보이는 겁니다. 눈치껏 자리를 피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윤영호 씨 부인이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는 거의 자수서에 가까워 보입니다. 윤영호 씨가 올린 특별 보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통일교의 지원이 한 번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말씀하신 그 장문의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습니다. 그 윤영호 씨의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에게 보냈던 겁니다. 예. 권성동 의원이 직접 가평에 2번 와서 총재를 만났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윤영호 씨가 구속 전에 저와 통화를 할 때도 같은 얘기, 2번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만남에서 선물과 금일봉이 갔다고 했으니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에서 건너간 걸로 추정되는 그 1억 원이 있고 그 이상이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 또 권 의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그 특별보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윤영호 씨가 매일 새벽에 정리해서 매일 아침 7시 조회 때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가져가서 보고했던 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권 의원과의 만남을 보고받고 또 허락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큰 거 한 장 서포트 외에 선물, 금일봉 이런 용어까지 등장했으니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건진법사를 통해서는 김건희 씨 선물을 보냈고 윤핵관은 또 따로 만나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네, 뭐 지금까지는 통일교가 주로 자신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든지 현안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또 청탁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팀은 통일교 그 윤영호 씨가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서 이른바 그 윤심이 향하는 후보를 밀어주고 그 대가로 총선 비례대표 공천받고 싶어 했던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통일교가 직접 그 어떤 원내로 진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이 있었죠. 그때 통일교에서 미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원했을 수도 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권성동. 근데 이제 오늘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당당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갔고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조사 받으면서 영상 녹화까지도 권성동 변호사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JTBC 아까 단독 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적인 사실 증거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당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 출신 권성동. 글쎄요. 뭐 이제 첫 번째로는 과거에 본인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를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을 거고 본인도 검사 출신이어서 수사 전문가라고 또 자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일단 덮어 씌워진 이 혐의라는 것을 입증해 내기 어렵게끔 증거인멸을 이미 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는 아마도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최근에 쳤던 복면 골프를 쳤던 네. 권성동 의원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가지고 근자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근자감이 오늘 있었던 모습이긴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1억 원 큰 거 한 장 서포트니까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그 대목 그리고 쇼핑백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불법 정치 자금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 만약에 그걸 숨겼다라고 한다면 숨긴 정황만이라도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 인멸이 전 된다고 봐서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어제 오늘 나온 사이에 단독 보도들 하나씩만 우리가 있습니다. 살펴보더라도 네. 지금 권성동은 뭔가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골프를 치거나 오늘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질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이렇게 피의자들 있잖아요. 의원인데 피의자인 분들은 아마도 구치소에서 정당 하나 교섭단체 만들 정도로 충분히 많은 공간을 또 아마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치소 교섭단체 설까지 나왔습니다. JTBC 단독이 또 나왔는데 현금 상자 사진이 있대요. 네? 있대요. 지금요? 특검이 그걸 확보를 했대요. 특검팀이 이제 윤 전 본부장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기에서 현금 뭉치가 담겨 있는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이게 권성동한테 간 겁니까? 그러면? 권성동한테 주기 3일 전이래요. 주기 3일 전? 네. 자기 거 아니라고 또 우길 거 아니야. 네. 권성동.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권성동 만남 2시간 전에 촬영됐대요. 그럼 더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한 사람이 윤용호이거나 통일교 관계자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상자라고 한다면 그 쇼핑백에 상자를 집어 넣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비밀의 방에서 나온 대다수의 어떤 현금들을 보통 제 기억이 맞다면 비서실장이 포장을 하고요. 재정국장이 담당해서 그 아랫사람이 전달하는 전달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루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그 박스라고 하셨죠? 예, 상자라고 박스입니다. 하면 아마 윤영호 씨가 중식당에서 권성동한테 전달했을지 모를 맞습니다. 그 상자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사진을 정확해요. 아마 확보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한 장짜리 얘기하는 상자인가요? 큰 거 한 장인 것 같아요. 큰 거 한 장입니까? 작은 거 한 장입니까? 정확히 큰 거 한 장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게 1억이냐 10억이냐. 근데 이 상자가 1억이면 그 상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여서 그 상자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카스나 비타오백 상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5만 원짜리 신권으로 종이를 다 잘라가지고 묶어서 깜짝 놀랐네. 그 돈을 갖고 있는 줄 알고요. 아니요. 그걸 다 채워가지고 비타오백 박스에 1억이 넘는 돈을 넣어봤거든요. 공간이 벼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비타500 박스라도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면 만약 1억 원의 돈이라면 5만 원권 신권으로 해도 공간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그 상자가 어느 정도 크기 상자인지 모르겠지만 비타500이 아니어도 보통 뭐 우리 손에 이렇게 아담한 크기 사이즈면 1억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현금 상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권성동이 노리는 그럴 거예요. 권성동이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됐냐면 무죄를 받으면서 권성동이 자기 스스로 채용 청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최전 사장은 강원랜드 사장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는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일은 있었는데 이 일이 권성동과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불충분해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최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가 됐고 권성동은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권성동은 그거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보좌관이 차명폰으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건 제가 볼 때 보좌관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진술 문제일 거예요. 진술은 윤영호가 진술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재정국장한테도 문자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두 사람한테 진술과 문자라는 증거가 나온 거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외에도 증거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도 있고 진술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사진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들을 과거와 다르게 권성동이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진 갑자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수사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딱 너 들어오면 아주 보여주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대단하다. 이거 받았잖아. 이거 당신 네네. 이거 다 확인한 건데 2시간 전에 사진 찍었는데 당신 만나기 전에 그럼 이게 다른 사람들 간 거겠어? 라고 물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올 때 어떤 표정인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권성동이.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내용 이 내용 말고도 어제 보도된 내용 중에 권성동의 차량 안에서 차명 핸드폰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좌관들도 요즘엔 휴대폰 뭐 두어 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하나 쓰고 원래 자기가 쓰던 건 이제 사적으로 친구들 만날 때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보좌관이 자기가 지니고 다니지 자기 명의폰을 영감님한테 빌려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심지어 권성동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핸드폰이었고 거기에서 통화한 내역이 누구였다? 윤영호와 건진이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윤영호랑 건진 둘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럼 구속되기 전에 수사 관련된 내용을 실제 권성동이 논의해서 진술을 맞추려고 했던 가능성이 높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증거 인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덕수 얘기를 실컷 했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실제 그 구속되기 이전까지 누구와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확인은 권성동이 오히려 노무가 짙어요. 이미 그 두 명의 공범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한테 영장 청구가 안 된다?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잘못 걸린 게 윤영호가 지금 가장 잘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가서 복덩이죠. 다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덩이. 그러니까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명확한가에 따라서. 근데 이 진술의 실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여러 가지 군더더기 발언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영호가 그때마다 아닌데 얘기하게 되면 소위 권성동이 얘기하는 나중에 이제 대지 뭐 수사라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저는 잘못 걸렸다 권성동.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나 결백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죠. 그 옛날부터 스타일이에요.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렇죠. 나는 희생양이야. 정치보복 당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윤영호라는 사람은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의 문제를 떠나서 권성동이 이 돈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간 문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0명의 당원이 필요해.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현에는 3만 6만까지 나온다며 건진 목사 내용이. 그럼 이건 뇌물이 오가면서 소위 정치적으로 당원을 갖다가 불법으로 소위 입당하게 만드는 일까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소위 뇌물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과거처럼 자기 보좌진 한 명을 갖다가 강원랜드에 집어넣냐 말았냐 이런 인사청탁 문제라는 차원이 훨씬 다른 문제여서 이건 제가 볼 때 빼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윤영호라는 인물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열심히 졌고.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지만 한 분은 어떤 분 말씀하세요? 두 분 다 여기도 또 되게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뭔가 누구한테 지시하고 그 지시를 하달받고 했던 내용을 다이어리와 수첩에 일일이 깨알같이 메모하고 누군가한테 전달했던 선물을 일일이 다 찍어두고 만나고 와서 또 그걸 다이어리에 깨알같이 기록해두고 이런 철두철미함 때문에 심지어 윤영호는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통일교 관계자들이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 자리에서 윤영호 씨 덕에 우리 통일교가 사업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통일교가 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 달라지고 있다라는 칭송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 윤영호 씨가 받거든요. 나중에 윤영호 씨가 훌륭한 또 지도자가 될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술술 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빼곡한 기록과 그 증거들을 과연 권성동이 다 일일이 어느 정도까지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윤영호 씨가 그 입을 맞췄던 내용을 일일이 뭐 그 특검에서 부정할 이유도 없고요. 자신의 형량을 줄여서 오직 그나마 자신은 통일교 교단을 위해서 한학자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건네준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를 술술이 불어놔야 어쨌든 이제 유의미한 형태의 플리바게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윤영호도 다 불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복덩이. 그리고 권성동 측이 되게 허술해요. 택배 노동자. 네, 그러니까 아시죠? 허술하더라고요. 권성동 보좌진이 전화해가지고 저 윤영호 법무부장이랑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요? 왜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소위 국민의힘 2021년도 윤석열이 대선 경선에서 자기가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부터 소급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원일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을 보면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와 윤석열, 김건희가 매우 가깝다라는 사실들을 거의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들을 권성동도 잘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거기에 대해서 만 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부패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맨 처음에 국민의힘 입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소위 친윤들과 윤건희가 만들어진 배경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전 이 사건 탈탈 털어가지고 싹 엮어서 근데 뭐 윤석열은 더 엮어봤자 더 올라갈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권성동 이 사람 진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데 네, 더 화가 나죠. 너무 놀라운 게 그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 소위 포토라인에서 말이 왜 이렇게 당당해요, 이 사람은? 아니 무슨 뭐 개선 장군입니까? 아니 어디 독립투사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그 앞에서 국민들께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기자들한테 소리 지르고 거의 소리 지르는 정도의 고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나고 당당하답니까? 좀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권성동에게 나는 네가 지난 정권의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문자가 나오고 녹취가 나오고 증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결백하다는 얘기를 저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절을 했다면서요. 한학자라는 통일교 절할 총재한테. 때마다 저 가방을 줬다며요. 세뱃돈 계속 따박따박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결백하면 가서 수사 받고 결백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소환이 된 것은 검찰 특검에서 증거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완수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 어떻게 말해봐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확인 절차로 이미 소환을 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 기자분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이미 수백 페이지 정도의 그 관련된 보고서가 다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 한 질문에 대한 보고서가 막 수십 장이 있대요. 그러면 질문을 예를 들어서 당신 한학자한테 저라고 돈 받았습니까?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아니면 그 아닌 보고서의 증빙이 쫙 이래도 아니야? 2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권성동 같은 유력 인사를 소환하려면 특검도 준비 해가지고 확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상황에서 부르지 그냥 어설프게 안 부르죠. 네, 그냥 마지막 체크하러 부르는 거고요. 이 권성동 성격 잘 아시잖아요. 어설프게 괜히 가서 권성동의 이런 혐의들이 부정되고 하면 특검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권성동 성격 보시죠. 만약에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날도 부를 거 아닙니까? 특검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치 보복한다 뭐 한다 하면서 당사 앞에서 천막 치고 안 하면 농성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성동을 잘 알고 있는 특검이 어설프게 해서 권성동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불렀다 하면 다음 절차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
구속영장 청구. 네. 네, 그 단계가 된 겁니다. 네. 제가 볼 땐 저게 마지막 발악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아니, 근데 생각이 보통은 들어요. 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방법, 그렇죠? 뭐 한덕수 등 여러 네. 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뻔한 얘기하는 방법, 가서 뭐 끝까지 뭐 설명을 하겠다, 소명하겠다, 그러고 쑥 들어가는 것. 김건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성동 굉장히 세게 대응을 하잖아요 지금. 결백, 그 다음에 뭐 언론하고 짜고 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발상일까요? 제가 볼 때 본인 스타일 같아요, 저거는. 아, 스타일.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래왔던 거잖아요.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가요? 이 사람의 진술이 있잖아요. 직접 자기가 본 걸 진술한 내용이 있고, 이번에 또 하나 나온 게 차명폰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차명폰이라고 하는 게 권성동 차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뭐 보좌진 명의로 된 차명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명폰을 통해서 12월 그 내란 이후에 윤영호와 계속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더 유명해진 게 뭐냐면 그 보좌진이 택배 노동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윤영호 본부장하고 좀 통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지기 시작했던 건데, 이 얘기는 뭐냐? 윤영호와 끊임없이 12월 내란 이후에 야, 이 내란이 벌어졌으니까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내 범죄가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화를 하면서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그 통화를 했던 사람이 지금 다 입을 다 토해내고 있는 윤영호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다가 물증인 통화 목록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본인이 아무리 결백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결백하면 예를 들면 결백한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1억은 지금 윤영호가 뭐 말을 한 거잖아요. 1억 줬다라고.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나 한학자 그 통일교한테 가가지고 절을 해서 2번이나 쇼핑백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게 얼마일까요? 뭐 1,000원짜리로 줬을까요? 10,000원짜리로 줬을까요? 그 정도 쇼핑백이면 제가 볼 때 1억은 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요새 구하기 힘듭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1억을 넘는 돈을 가지고 왔을 건데, 제가 얼마라고 5억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하니까. 그 정도 돈을 받을 때에는 청취자금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고, 그만한 대가를 바라고 통일교가 줬겠지. 그냥 야, 권성동 너 너무 정치를 잘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 돈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뭐죠? 친윤 중에서도 진짜 친윤이기 때문에. 완전 친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뇌물도 성립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뭔가 통일교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권성동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게 놀라워요. 스타일, 기질. 원래 네. DNA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DNA.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통일교 관련해서 뭐 아까 뭐 무슨 쇼핑백으로 얼마 받았니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 권성동 8월에 뭐 했습니까? 골프장 가서 골프 쳤어요. 통일교 골프장 가서. 통일교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쳤어요. 게다가 이 통일교 뇌물 의혹이 이렇게 막 불거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얼굴을 많이 가렸잖아요. 공명방으로 갔는데 가서 뭐 그 이쑤시고 뭐 먹으면서 그 그늘집에서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통일교 논란인데 거길 또 그 자리에 가요.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아드님은 뭐예요?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 예,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아마 현재 그 12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했나 봐요. 근데 6억 5천만 원은 전세로 돼 있고, 6억을 갖다가 작은 아버지, 권성동 자식 2사람이 나눠서 냈는데, 아마 이 자식, 그 아들이 1억 5천만 원인가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 신고했을 때 7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1억 5천을 냈으면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현찰을 썼으니까. 근데 7,700인가 1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 증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권성동이 내가 줬다고 증여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증여를 했으면 돈이 증여세 문제를 떠나서 돈이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 돈을 갖다 그러면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 현금으로 안 주잖아요. 그럼요. 계좌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현금으로 주는 거는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계좌가 없어요. 계좌로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자기는 증여세 냈다고 얘기하는 거여서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것도 어디선가 추정입니다만 돈을 받아와서 현금 뭉텅이를 줬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전직 검사들은 주진우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증여든 뭐든 이렇게 불법 행위일 것 같은 사안에서 굉장히 씩씩하네요. 누가 날 건드려 이런 생각 때문인가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어떤 형태로든 거기를 비껴나가려고 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하면 사례가 있잖아요. 뭔가 죄를 진 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에서 인사청탁한 문제 관련해서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자기 생각은 그럴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알고 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나중에 예를 들어 무죄이든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될까요?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엔 특검 상황이니까요. 그럼요. 근데 특검도 좀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금품 대가를 얘기하면서 이 윤석열과 윤영호 독대를 주선하고 그다음 통일교 쪽의 한학자 총재 관련해서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면 1억 더 이상을 받을 정도라면 야 다른 거 도와줬으면 제가 수십억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외에 뭘 가지고 있다면 이건 대박이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이 과연 통일교 관련 카르텔만 있었을까?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기세등등한 사람이. 네. 하면 의심할 만한 거죠. 충분히 의심 가능하고요. 강릉이잖아요, 지역구가. 네. 강릉의 황태자라고 불려집니다. 강릉 안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건설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랑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그 강릉 그 권성동 지역구에서 파닥에 있고요. 뭐 딱 하나 또 얘가 있잖아요. 윤석열과 거의 뭐 동맹 관계라고 하는 황하영 씨라고 동해건설. 네네. 네, 그 사람 그 밑에 있는 아들은 또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로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지고 뭐 이런 분들 등이 여러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이권 카르텔이 권성동 주변에 있다는 것은 뭐 부득이한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여의도에 들리는 이야기, 여의도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권성동 전 의원은 전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현 의원이죠.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가 모르고 마음이 툭 튀어나왔네요.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돈 좋아하기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우리 영감 돈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소문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지 혼자 먹는군요. 그런 소문이 난 걸 보니까. 그렇죠. 혼자 다 드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아들 논란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뭐 1억 5천 뭐 이 얘기만 했는데 제가 수상한 건 이겁니다. 샀다고 쳐볼게요. 아들이랑 그 딸, 아들, 그다음에 여동생, 그다음에 그 숙부라고 건의한 친동생,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50, 25, 25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아들만 보면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아파트 강남 개포동 아파트는 12억 4,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25% 그래서 약 1억 5천 정도를 납부를 하고 지분 25%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약 1억 5천을 가져갔는데 그 당시 재산 7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로스쿨 다녔잖아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7천에서 8천은 어디 갔냐?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아들이 그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억 5천 그 전에 전세금 6억 5천은 어디서 났을까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 사람들 내보내고 자기가 살고 있으면. 그럼 6억 5천은 어디 났냐? 혹시 통일교인가?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냐? 2개의 쇼핑백인데 과연 그것만일까? 그건 좀 시점을 확인해 봐야죠. 네. 재건축 아파트를 자기가 이제 구입했을 때 시기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 건이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 돈이 조그맣고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문제는 기억나시나요? 1만 표? 권성동이 당대표 선거 나올 때 1만 표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본인이 불출마하면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권진이 김영준이라고 하는 일본 도쿄 총영사 한테 통화하면서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꼭 성사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통일교의 핵심적인 서로의 바게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 표와 뇌물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충분한 이권을 줘. 그래서 캄보디아 ODA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권성동이 아니까 거간을 했겠죠. 네. 이걸 모르고 거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부터 선거법을 위반한 사안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민주주의의 완전히 근본을 갖다 유린한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 여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섹시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 자들은 제가 볼 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정치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공간 위에서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등장을 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이 메커니즘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 되게 우려스러워요. 지금 정치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러운 얘기를 통해서
당대표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를 학습하지 않고 정당 정치를 잘 모르는 자들이 그런 일을 아주 쉽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태는 권성동 개인의 어떤 부패 행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고질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들의 근본을 갖다가 이번 참에는 완전히 그 밟아서 세건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강원도 강릉시의 가장 큰